동시호가 구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됐었는데 오늘 일단은 하락, 코스피가 0.58%가 하락한 2396.61포인트 선, 코스닥이 0.67%가 하락하면서 783.59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400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내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대덕전자고요. 예. 대덕전자가 이제 4분기 때 매출이 2,964억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 이제 5% 정도가 상승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0%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 때 실적은 그 시장 예상치 정도 나왔고요. 지금 메모리양으로 이제 그 실적은 지난 11월 달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좀 부진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분기 때 메모리양은 저점을 찍을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메모리 쪽입니다. FCBGA가 지금 전장하고 네트워크향으로 계속해가지고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겠고, 올해 이제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메모리까지 실적 회복이 되게 되면은 아마도 2, 3년 정도는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걸로 좀 전망되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서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7배 이하입니다. 가격 매력은 굉장히 충분하고, 그리고 FCBGA 부분에 대한 실적의 모멘텀을 타고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보고 있고요.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25,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입니다. 메모리 쪽은 부진하지만 비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FCBGA의 실적 견고하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 회복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로 설정을 하면서 목표가는 25,500원 선, 손절가는 17,900원인데요. 동시호가 구간에 현재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보합권입니다. 265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 종목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롯데쇼핑입니다. 예. 롯데쇼핑 다들 아시다시피 할인점과 백화점을 하는 업체이고요. 할인점이 지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중국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유입이 되면은 백화점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적자가 축소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1월에 10만 원을 넘은 이후로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82,000원까지 빠졌는데 20% 빠졌습니다. 낙폭과대로 일단은 저는 접근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먼저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자가 나오고 있는 이커머스 쪽의 적자 축소 가능성, 또 수익성은 할인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중국 쪽에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롯데쇼핑 지금 보자는 의견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설정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선, 손절가는 72,000원 잡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이어나갔던 주가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1%가량의 조정 예상되고 있습니다. 81,500원 선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연초에 좀 올랐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 바닥 잡아줄 수 있을지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고요. 건설 그리고 또 방산 가운데 현대로템 상승 눈에 띕니다. 건설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종목들이 1%가량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3% 조정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KB금융, 또 LG생활건강과 SKI테크놀로지, LG디스플레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는 좀 하락 압력이 있는 편이고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2%에서 3% 상승 호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상승 마감했었던 금호타이어가 이틀 연속에 상승 시도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를 미국 쪽에 짓게 되면서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금호타이어의 본사까지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쪽에 악재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경영 일단 공백이 있는 가운데 화재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반사이익으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오늘장까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콘텐트리 중앙, 더존비존 같은 이 IT 계열과 또 콘텐츠 쪽의 하락 3%, 현재 콘텐트리 중앙 5%까지 하락입니다. 더존비존은 8%까지 하락하면서 좀 약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대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가운데서는 우리기술 투자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 비트코인 시세 조금 전에 좀 봤었는데요. 8%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3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그룹주까지 오늘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오늘장에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에서 4%의 상승 호가 나오면서 배터리주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컨텐츠주 양대 시장에서 약세인데요. 위즈익 스튜디오가 7%까지 약세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배터리와 AI, 로봇 이쪽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배터리 중에서는 지금 폐배터리 쪽에서 1에서 2%의 상승 탄력 주요 종목들 나오고 있고 레몬이 5% 상승하고 있다는 것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로봇주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가운데서는 일단 하락하는 쪽에서 브레인즈 컴퍼니 데이터 솔루션 2%에서 3% 조정이고요. 딥노이드가 10%까지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T 그룹주도 상승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로봇주 가운데서는 SPG가 7%, 현대차로의 인수설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24,300원선 호가, 유일로보틱스도 4% 플러스권입니다. 오늘 개장 전의 동시호가 분위기 좀 더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좀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 저점에서부터 끌어올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실 어제 좀 미리 좀 기분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크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블랙 먼데이는 오지 않았고 양봉 마감이 좀 됐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어제 좀 미리 좀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침에 좀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장중에 오히려 좀 양봉이 나올 확률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형성된 걸로 보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 2차전지 쪽에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외에 다른 종목들 특별한 종목들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폐배터리 쪽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효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로봇주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빨간물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AI 관련주들은 이제 고점 좀 찍은 것 같죠. 탄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오늘 실바스 AI, 오픈 엣지, 브리지텍 요 정도, 딥노이드까지 조금 이제 상승호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침에는 어쨌든 시가 부근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형주도 그렇고, 그렇게 큰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고,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은 시장 흐름 동시호가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종목 업종별로는 신기주 전문가님이 거의 다 짚어주신 것 같고, 네. 2차전지 쪽이나 로봇 쪽, 이런 쪽에 2차전지 이쪽으로는 매수가 양극재, 음극재 이쪽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비주인 탑머티리얼도 한 3% 정도 상승 효과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나스닥 선물하고 그쪽에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지수 돌아섰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3월 14일) 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 마감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려했었던
SBB 파산에 따른 블랙 먼데이 유럽 증시에만 일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증시가 3%에서 4% 내외의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이런 SBB 사태에 따른 이런 미국 정부들의 여러 가지 대응,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에 선 반영됐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까스로 상승 마감됐지만 중화권 증시가 또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홍콩 증시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간밤 유럽장은 크게 또 하락했던 국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재무부가 고객 예치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들을 지원하는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발언하면서 이런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 강화를 요청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소재 여타 은행 가운데서 일단 급락했던 은행도 있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60%까지 또 급락을 했지만 일부 지방은행들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발표와 함께 낙폭을 줄이기도 했고요. 기술주의 상승세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월가에서는 당국의 조치가 효과를 낼지 주시하면서 이런 사태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패드워치에서 50bp의 금리 인상 전망이 사라지고 동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은 이번 FOMC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어제장에 나란히 상승한 이후에 하루 만에 일단 시장은 하락으로 돌아섭니다. 코스피가 시초가 0.84%의 하락에서 낙폭을 약간 늘리면서 0.87% 내리고 있는데요. 2389.62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을 시도했다가 지금은 다시 0.14% 약보합권에서 787.79포인트 선입니다.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과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선물 시장의 매도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제 종가 부근 때만큼 매도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500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 나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외국인 매도 전환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255억 원어치의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441억 원어치의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시장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0.9%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 587억 원어치의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연일 매도합니다. 어제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결국 매도 마감했고 오늘 장도 118억 원어치의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701억 원어치의 코스닥 주식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양대 시장에서 일단 매도 출발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400억 원 가까운 394억 원의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이보다 조금 더 큰 518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와 또 프로그램 쪽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이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00원 선 내주면서 1,298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보시면 전기 전자 업종인데요. 1.4%까지 하락하면서 오늘 지수 현재 1% 넘게까지 낙폭을 키우네요. IT주가 1.3%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보험업종, 운수창고,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업종까지 1% 넘는 하락세가 업종별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종이 목재, 통신업종 쪽에서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역시나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고요. 상승하는 쪽에서 카카오가 강보합입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금융주의 낙폭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2%에서 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보시면
오늘 대형주 가운데 에코프로 추가적으로 6%까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3% 넘게 오른 52,300원 선입니다.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배터리 또 제약주와 엔터주 상승세 시도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 솔브레인과 첨보, 동진세미캠, IT와 일부 배터리주가 2%에서 3% 조정입니다. 오늘 장의 개장 이후의 움직임들 살펴볼까요?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이제 어제 어떻게 본다면은 예. 우리 국내 이제 연기금하고 뭐 이쪽에 좀 매수가 그동안에 이제 저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날서부터 연기금하고 투신권이 매수를 계속 해왔어요. 어제는 또 연기금이 한 900억 정도 매수가 나왔고 그러면서 아직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사왔던 게 있으니까 나스닥 선물도 어제 강세였고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어제 너무 그렇게 선반영된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뭐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다 뭐 지금 빠지고 있고 일부 뭐 2차 전지 쪽에 지금 강세, 그다음에 뭐 변압기 관련주 LS 일렉트릭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계속 관망이다. 뭐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CPI가 발표가 뭐 중요성이 뭐 그다지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금리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향후의 시장은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정 가운데서도 에코프로가 또 고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또 철강주 가운데 만호제강이라는 종목이 고점 경신하면서 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어제 이제 장중에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121선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그 전저점인 59,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시장 심리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보이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거기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1선 정도까지 2,360 정도까지 내려간다 봐야 되겠고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좀 내려왔다가 아래꼴을 좀 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빠지는 부분은 어제도 이제 우리 시장은 오전 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끌어올렸는데 오늘도 저는 아래꼬리 정도는 좀 달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밤에 CPI가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강하지는 않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3월 빅스텝 그거는 이제 물 건너 갔다 보이고 또 이제 동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래서 또 크게 또 급락할 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장세는 좀 빠지다가 저점 잡고 좀 아래꼬리 다는 형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터리주의 그 대장주 에코프로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또 아까 최원주 전문가가 얘기해 주신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이 종목이 일단 특히 강세입니다. 전력 쪽의 움직임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국방 쪽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동반해서 상승하는 쪽은 가상화폐이긴 한데 국방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이 7%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 우주항공 가운데서 가장 강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보잉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평가에서 퍼스텍이 최상위인 골드 등급을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퍼스텍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성비로 인정받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또 퍼스텍의 새로운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방산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방산주는 LIG 넥슨이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은 약세예요. 지금 그런 퍼스텍하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엮여 있어가지고 이쪽만 지금 소폭 강세고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퍼스텍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로템 소폭 강세긴 하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니다. 역시 방산주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같이 가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수주 계약권이라든가 큰 건이 한번 나와야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방 지지력은 강한가요? 방산 섹터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종목은 또 계속 안 좋고 좋은 종목만 또 계속 가는 종목.
가고 있어가지고 이걸 뭐 지금 하방위에 대한 지지력을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 계속 깨고 내려가가지고 어제 양봉이 나왔지만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보잉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보잉과 벨이 개발한 틸트로터 수송기 쪽에 이 오스프리, 와이어 하네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품질을 인정했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 수출주로 그동안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지만 현재 하방 지지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덴트, 인바이오젠, 그리고 위지트, 또 우리기술투자 4%, 비덴트가 8%까지 이들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 가운데서는 위메이드 플레이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개장 전에 동시호가에서도 눈에 띄었었는데 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동시호가에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위메이드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맥스, 위메이드까지 또 동반해서 상승을 하죠. 가상화폐 쪽에 3거래일 연속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 드리긴 했지만 신기수 정가님 의견 또 확인해 볼까요? 네. 이거 지금 비트코인 이거 차트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업비트 차트인데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한 3일 정도 상승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크게 좀 반등이 나와서 전저점 이탈하다가 확 올라갔어요. 예, 갑자기 많이 올라갔는데 3,370만 원 정도가 이제 박스권 상단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3,200만 원 아직 못 올라갔는데 만약에 3,370만 원 정도 박스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쪽에도 시세가 한번 또 날 걸로 이제 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뭐 위지트라든가 비덴트라든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암호화폐 쪽에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잦아들면은 주식시장보다도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쪽이 암호화폐 쪽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뭐 한 번에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여기에 너무 비중을 좀 크게 하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추정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난이도가 좀 있죠. 트레이딩에. 그래서 그런 난이도 있는 트레이딩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썩 뭐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터리주 가운데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폐배터리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이 5.7%까지 상승하면서 17만 4천 원 선 부근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세비캠이 3.8% 플러스권입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이 두 가지 종목 3인방이 폐배터리 가운데서는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레몬 같은 경우는 뭐 동시호가에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탄력이 둔화됐고 뭐 이 밖에 아까 뭐 말씀하신 탑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군도 지금 종목별 장세지만 배터리는 또 쏠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배터리주 동향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은 강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약하고 LNF 한번 보면은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폐배터리 쪽에서는 코스모화학은 약세,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강세인데 성일하이텍 오늘 5%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저는 정고점 지금 테스트하러 가는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고 정고점 살짝 넘던지 안 넘던지 올라오면 매도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가 하락하면 못 버틴다라는 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입장이고 뭐 단기적으로야 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프로그램이 만약에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AI 로봇 가운데서는 아까 동시호가에서 눈에 띄었던 딥노이드의 강세, 이 종목의 쏠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가운데서도 딱 두 가지 종목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SPG와 유일로보틱스, 아까도 호가에서도 눈에 띄었던 이 두 종목이 4% 플러스권이고요.
T로보틱스가 4% 하락, SBB테크가 4% 하락하면서 감속기 가운데서도 좀 지금 선별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이 2% 약세, 휴림로봇 그리고 유진로봇 등등의 종목들 1%, 2%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은 삼성과 현대 모두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어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로봇들은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날 만한 부분은 아니죠. 이제 SPG는 좀 약간 후발주자격이에요. 삼성에서 이제 그 부품사들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다라는 걸 타면서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에서 이제 감속기 분야에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움직이는 것 같고, 유일로보틱스, 무림 PTS 이제 좀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은 다들 빠지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이는 부분이 크게 이제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로봇주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빠지면은, 이제는 61선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61선 정도까지 빠지면은,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로봇주들은 어쨌든 고점 좀 찍은 듯이 보입니다. 단지 저는 이 로봇주 중에서는 두산은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왜냐면 상장권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산은 조금 더 갈폭이 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는 좀 고점을 좀 찍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시장 괜찮아지면 또 반등은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 노리는 매매는 가능하겠고요. AI 쪽도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제 종목별로 하루에 한두 종목씩 좀 올라가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들 빠지고 이런 형태죠. 브리지텍이 오늘 다시 또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어디까지 갈지 이거는 누구든지 지금 몰라요, 시세를. 로봇 쪽에도 이제 많이 빠지면은, 운봉이 굉장히 긴 날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빠져나오는 형태의 그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시세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바이앤홀딩은 이제는 좀 접근 불가다 보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금융주의 약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4%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 3.5%, 우리금융지주, 삼성생명 같은 보험주까지 2%에서 3%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금융주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대형 은행주들이 안 좋았어요. 5%, 6%, 7% 이렇게 약세가 나타나면서 그거 연동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국내로의 어떻게 본다면 SVB 그쪽에서의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같이 연동돼서 나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지수가 빠지니까 저는 또 같이 좀 빠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게 전파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빠져있는 상태 같으면은 좀 금융주들 우리나라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매수도 한번 서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지수가 조정이 나와 다음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금융주들 빠지면은 오히려 조금 많이 더 빠지면은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하지만 지금 관망입니다. 일단. 예. 자, 오늘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진 매트릭스 같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일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20%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팬데믹 당시 비교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9분의 1 토막 하락 추세 이후에 일단 반등을 강하게 오늘 보여주고요.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이 23%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세계 최초 꿀벌 에이즈 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이 종목의 강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큰 움직임 보이는 종목이 일단 제놀루션, 진 매트릭스 말고도 진단키트 쪽에서 아까 좀 보였는데요. 예. 딱 그냥 꼽을 정도로 한 두세 종목 정도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요즘 전 섹터가 다 그렇죠. 로봇이든 AI든 섹터 심리 전체가 좋아졌다기보다도 종목별로 모멘텀 타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투자하기 힘들어요. 예. 섹터 전체가 좀 움직여줘야지 그 종목도 좀 고르고 그리고 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 쪽은 이제 3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제 보고서 다들 이제 나오게 되고 난 후에는 4월 학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심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고, 요즘에 셀트리온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바이오 심리를 전체적으로 좀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종목별 플레이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고 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 심리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눈에 보이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전반적인 동향과 게임주까지 좀 살펴볼게요. 그래도 게임주는 뭐 성장주로서 투자 심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나 현금 유동성이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오늘 드라마주, 웹툰주, 그리고 애니메이션주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주 가운데서는 지금 낙폭이 큰 게 SBS 컨텐츠 허브가 3% 후반이고요. 그리고 SBS, 사마네트웍스, 뉴 등이 2%에서 3%. 또 웹툰 가운데서 핑거스토리가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2%에서 2.7%까지 2%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오늘장에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점 경신을 최근에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엔터사 지분, SM 지분으로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오늘장에 상승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 그룹주는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이즈 오늘장에 2%의 조정 받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볼까요? 오랜만에. 크래프톤은 오늘 소폭의 상승 띄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경신을 하다가 지금 일단 좀 바닥을 잡아나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게임주들은 비트코인의 강세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위메이드 그룹주라든가 컴투스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게임주들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이쪽은 결국에는 비트코인하고 연결된 지금 게임주들만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엔터주가 아니라 지금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글로리2가 흥행에도 성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역시 이벤트 소멸 다음 차기로 텐트폴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체크해 가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전체적인 시황하고 이제는 종목 장세가 끝났으니까 같이 좀 맞물려서 봐야 된다. 이제는 종목 가지고 수익 내는 거는 이제는 거의 이제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의 하락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매도 계속 그런 전략입니다. 네, 윈텍이 오늘 그 배터리 쪽의 동박 검사 장비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작년 연말에 이러한 내용들 특징주로 좀 잡혔었는데요. 오늘 윈텍이 10% 넘게 소형주 가운데 급등하고 있는데 동박 장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또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아까 삼성전자 짚어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삼성전기 흐름 알아볼까요? 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그 MLCC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돼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사막 콘덴서도 오늘 견조하고요.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간에 굉장히 견조했던 흐름을 좀 보이고, 그래서 이런 MLCC 쪽은 올해 그 작년하고 다르게, 전장용 MLCC 쪽은, 성장세에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합니다. 아마 쉴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시즌까지는 좀 옆으로 좀 흐르는 횡보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적 시즌 지나면서 2분기 중반에 되면 다시 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섹터고요.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 같은 MLC 쪽에 투자하는 지금도 유효하다, 모아가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IT 소부장은 부진합니다. 그 가운데서 유니테스트가 5%까지 하락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료주 가운데 8, 9%까지 하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료주 오늘 좀 부진 움직임 이어가면서 고려산업과 한일사료가 8% 이상까지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 체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일단 하락하면서 출발하면서 원화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달러 강세가 일단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부진하지만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환율 전망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환율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저는 종가 대비로는 2원 70전 하락한 1298원 10전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장 초반에 1303원 70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301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급락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오늘 글로벌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주를 보호하고 다른 은행들의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전날 밤 연방 당국의 발표와 추가 위기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즉 딕스는 거의 2포인트 오른 26.69로 작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94% 하락한 103.60에 거래가 됐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32.2%에 달했습니다. 25bp 인상은 67.9%, 50bp 인상은 0%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50bp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294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90전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01원 80전보다는 약 4원 9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미 국채 2년물 금리도 60bp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여기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시장도 지금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셨고요. 이 금리 전망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예상 밴드 잡아주시죠. 네, 어제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1290원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장중에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오면서 1290, 1300원을 중심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소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90원에서 130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 시장 변동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쪽으로 일단 1290원 선으로 좀 넓게 열어두고 있고요. 1300원 선 중심의 등락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1301원 선까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반등을 이미 한번 했었고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낙폭 축소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살펴보시고요. 상단으로는 1305원 선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선물시장의 외국인 매도가 커지고 있네요. 일단은 이제는 하락 쪽으로 포지션을 이제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일시적인 상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기금하고 투신권이 저번 주 수요일서부터 지속적으로 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락 쪽의 포지션을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지 않고 주식 매수한 것 좀 어느 정도는 좀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는 지수 올렸다. 어제는 그런데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만 나타났지. 어제 하락 종목이 한 700개가 정도 됐어요. 상승 종목이. 한 200개 후반밖에 안 됐고,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좀 팔았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어제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 종목들이 안 와서, 과연 그런 기회가 있었겠느냐. 좀 그런 건 의문이고요. 계속 저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라고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갑자기 파월의 갑작스러운 발언,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전혀 대비할 수 없는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걔네들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서부터 이제 좀 하락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좀 더 지나면 신규 매수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러한 또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메이저 주체들은 하방 쪽으로 더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해서 이제 관망 의견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관망해야죠. CPI하고 PPI 이번 주 있고,
다음 주 FOMC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해야 되고, 단지 이제 지금 이 스토캐스틱 잠깐 보시면요, S&P 500에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만약에 요번에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올라가 주게 되고, 그리고 S&P 500이 3,750을 안 깨는 상태에서 다시 5일선 회복이 된다면은 단기 바닥 신호라고 봐도 돼요. 그게 이제 형성이 될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마도 CPI, PPI 지나면서 이제 신호가 나올지 아니면 신호에 실패할지 결정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관망 구간입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은 코스피는 하단 어디까지 열어두실 생각이세요? PBR 기준으로 0.8 정도, 0.78, 0.82, 그 사이 정도까지 빠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한 2,20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선, 2200선은 사실 그 10년의 이평선의 지지대를 형성했었던 선이기도 한데, 지금 또 이제 상승에 좀 익숙했었던 시장, 그리고 배터리의 이런 또 상승 일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지수가 버티기보다는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또 신기수 전문가 기준점 제시해 주시면서 시장의 지지력 보고 또 대응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 상황 신기수 최현주 전문가였습니다.